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1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이 세 가지 소식 다 중국 관련한 소식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가? 미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소식도 있고 중국, 뭐 이러냐?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백신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브라질 대통령이 정말 멋진 발언을 해서 주목됩니다. 야당과 친중 세력이 추진했던 4,600만 명의 분의 중국산 백신 수입 계획을 엎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은 실험용쥐가 아니다 라며 중국산 백신 대규모 도입 계획을 엎어버렸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수립한 중국 시노팩 백신 제품 4,600만 명분 도입을 거부하면서 우리 국민은 실험용 쥐인 기니피그가 아니다. 내 결정은 그런 믿을 수 없는 백신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며 백신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당초 브라질은 친중 야당 세력이 호아우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와 에두아르도 파주겔로 보건장관이 중국으로부터 20억 헤알, 한화 4,0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시노팩 백신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를 엎어버린 겁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소나루 대통령은 이전에도 중국에게 강한 불신을 드러내왔는데요.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은 무장하다,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라며 강한 반중 정서를 드러내 온 바 있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에 브라질 지식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산 의약품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에요. 우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우파 대통령이 나오면 그 우파를 극우라고 막 매도를 해버리죠. 극우하고 우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우파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파답게 중국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시노백에서 만들어가지고 백신이라고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게 벌써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어쨌든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마구마구 지금 임상실험도 제대로 안 하고 뿌리고 있는 바로 그 백신. 이거를 이제 야당, 브라질에도 야당은 또 친중이에요. 그 야당이 이제 상파울루 시장 주지사인데 그 주지사하고 또 이제 이 대통령의 정적인 보건부 장관이 또 이렇게 협조가 돼가지고 아마 보건부 장관이다 보니까 WHO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중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노백 믿을 수 없는 백신, 치료제도 아니고 백신, 이걸 4,600만 분 어치 공짜도 아니고 4천억 원 이상을 주고 사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엎어버린 겁니다. 왜? 중국산 믿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무슨 뭐 실험용 쥐냐, 기니피그냐 이렇게 된 거죠. 브라질 인구는 2억 명입니다. 2억 9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억 명의 지금 브라질 인구 중에서 지금 사실은 뭐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코로나19 관련 국가죠. 벌써 사망자가 15만 명 이상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엎어버렸어요. 이 대통령도 코로나19 걸렸었습니다. 이 코로나19 걸려가지고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약을 먹고 이 사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먹고 또 그걸 또 이제 예방약으로 먹고 했던 바로 그 하이드로클로로킨인데 그거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인정 안 해주는 것이죠. 야당들은. 야, WHO에서 인정도 안 한 약을 무슨 치료제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야, 이거 먹으면 낫는데 무슨 소리냐. 백신이 왜 필요해? 믿을 수 없는 중국산 백신을 그걸 왜 가져온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약으로 만든 독감 예방약 저 매년 독감 예방 그 주사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못 맞고 있어요. 왜냐? 독감 예방 주사 맞은 분들이 지금 사망자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다 연대해서 사망하신 분들 연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우리 그 정부 당국을 향해서 단체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괜찮다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독감 예방주사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 맞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 매년 맞아왔는데 올해
지금 겁이 나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중국산 약품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운송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개입돼 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돈 좀 벌기 위해서 초보가 운송을 했고 그걸 그 이전에 중국산 약으로 만들었다. 아니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중국이 많이 개입돼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알긴 알겠는데 딱히 증거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24시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 사는 시대에 여러분의 사소한 정보들이 모두 중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위기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이 추진해온 사상 첫 빅데이터 복합센터가 중국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NTD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22일 보도했습니다. NTD 뉴스는 미국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클라우디아 로제트 연구원을 인용해서 최근 유엔 사무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대규모 데이터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데이터 허브를 중국에 설치하는 협정을 최근 중국 정부와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 허브는 유엔 각 회원국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처리 센터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위성은 물론 전산과 각종 통신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 사회와 경제, 환경이 또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유엔 빅데이터 복합단지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형과 인프라, 인간 행동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심층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이 있었던 지난해 6월 중국 국가통계국 닌지저 국장과 중국 국적의 유전민 유엔 경제사회 사무차장이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로제트 연구원은 중공이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IT 기술을 적극 이용해 왔으며 이는 유엔을 통해 전 세계에 그들의 폭정을 확장하려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WHO를 장악해 전 세계 팬데믹을 불러왔던 중국이 이제는 전 세계인을 정보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통계청장이라는 자와 유엔에 있는 이 사무차장, 이 사회안전 관련한 이 사무차장이 중국이에요. 중국인이에요. 바로 직전 보직이 중국 공산당 CCP의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장, 지금 왕이 외교부장을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유엔에 가서 사무차장을 하고 있고 그 사무차장 담당 권한이 바로 이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하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 사무총장 제가 없이 바로 사무차장이 전개라는 아마 이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통계당국과 중국인, 직전 보직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 사람들이 그냥 해가지고 야 중국 항저우에 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자 이렇게 됐는데 모든 국가의 뭐 정치 경제 이 모든 어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 60억 70억 전 세계인의 모든 행동 패턴까지 전부 빅데이터로 보관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제가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뭘 시켰다. 그리고 뭐 또 G마켓을 통해서 뭘 구매를 했다. 이런 것도 다 데이터가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전부 이 중국 항저우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로 가서 시민균이는 평소에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패턴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몇 시에 나가고 CCTV를 봤더니 몇 시에 차를 몰고 나가는데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우회전을 좋아하고 좌회전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중국이 이런 정보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미국은 또 EU는 전 세계는 뭐 하는 겁니까?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 사무국을 지어주면서 그 아프리카 연맹 사무국에다가 백도어를 심어가지고 아프리카 연맹 즉 아프리카 유엔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 정보 국가 정보들 전부 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부 중국으로 전송했다가 걸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정보까지도 중국으로 빼간 이 중국이 지금 중국 내부에 이런 그 빌딩을 만드는데 이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화웨이, ZTE, 샤오미 이런 중국의 전자제품들이 IT 제품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백도어가 설치가 될 텐데 이거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미국은 뭐 하는지, 대선하느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빨리 이거 엎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희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뭐 이랬냐 중국, 이런 소식인데요. 지난 2018년 중국에 머무르던 미국 외교관들의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통의 원인이 중국 공산당의 공격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봄 광저우에 거주하던 미 외교관 마크 렌지와 가족들을 괴롭히던 원인 불명의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 불면증과 코피 등의 이상 증상은 중국이 개발한 극초단파 무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미 조사단이 현지 시각 10월 2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조사단과 연방특별조사국 OSC, 미 국립과학원과 펜실베니아 대학교 뇌손상치료센터는 현지 시각 10월 21일 성명을 내고 렌지 가족을 괴롭힌 두통은 중국이 개발한 극초단파 무기의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미 외교관과 그 가족 15명이 피해를 입은 이 극초단파 무기 공격은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증폭된 극초단파를 피해자들에게 쏘아서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공격인데요. 조사단은 피해자들이 벌레 우는 소리, 금속 끓는 소리 등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뇌가 극초단파를 소리로 인식했을 때 겪는 증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 것은 중국에 들어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던 외교관들이 제대로 된 협상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민간 외교관을 상대로 이런 극초단파 공격을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조사단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극초단파 공격 무기를 자국은 물론 쿠바 등 불량 국가에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말 나쁜 짓은 전부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까지 하네요, 중국이. 이제 광저우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인데 아마도 2018년도 같으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무역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는 외교관이었고 그 가족들이었는데 풀벌레 오는 소리, 그리고 금속 팍팍 끓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음파를 지향성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파는 벽 다 투과를 하죠. 지향성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집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공격이 안 되고 딱 지향적으로 이 집만 공격하는 그 지향성 음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두통에 시달렸는데 뇌조직까지 손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무 원인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이렇게 이제 대학이 펜실베니아 대학 등이 포함된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중국의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 공격 때문이었다. 왜냐? 이렇게 이제 가족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막 머리 두통, 편두통 어마어마하게 나고 하니까 뭐 제대로 된 협상 준비가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무역 협상 못하게끔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가서 뭐 미인계하고 또 돈 주고 이런 것들 전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짓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친중 행위를 하는 사람들 어쩌면 약점이 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학 교수가 폭로를 했었죠. 갔더니 미녀 공세를 하더라. 또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도 이러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에게는 얼마 하겠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왜 저렇게 친중 행위를 짓게 하지,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쳐다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